동물성은 나쁘고 식물성은 좋다는 건 사실 편견에 가깝습니다. 특히 먹는 기름에 한해서는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기름 자체의 분자 구조에 있는데요. 포화지방산 위주인 동물성 기름보다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식물성 기름은 반응성이 커져서 보관 과정이나 고온 조리 시에 쉽게 산화되고,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사용할수록 산화물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기름에는 해바라기 씨유, 콩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이 해당됩니다. 기름이 산패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산패를 막기 위해 이런 기준으로 요리용 기름을 고릅니다. 산패란 기름이 열, 빛,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되어 변질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기름의 산패를 줄이기 위해 갈색, 차광 유리용기애들은 가장 소용량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를 랩으로 막아도 탄산가스가 조금씩 빠져나오듯이, 아무리 밀봉된 병이라도 기름 자체의 반응성이 크면 산패는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중결합이 많은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름 자체가 산화를 시작하고, 먹은 뒤에는 몸 안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피로, 지방간, 혈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맨날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졸리는 이유가 식용기름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탄수화물의 포도당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요. 문제는 기름입니다. 먹는 기름이 산화되며 생긴 지질 과산화물이 미토콘드리아 막에 끼어들면서 포도당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해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간에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게 됩니다. 먹는 기름이 산화되면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막 구조 자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기름의 산화를 막기 위해 항산화제만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항산화제 비타민 C를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산화적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며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광고되는데요. 그런데 공격을 잘 막는 것보다 공격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기름의 문제는 몸속에서 산화되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 결과 만성피로, 지방간, 혈당 이상 같은 대사성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면서 음식에서 오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애초에 산화물이 많이 생기는 환경, 식물성 기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하는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름 알려드릴게요. 저는 식재료를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기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초 사육 버터, 두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세 번째, 비정제 아보카도유입니다. 구매하실 때는 갈색, 차광 유리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용량이 여러 가지라면 가장 작은 용량을 사서 드세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은 기름도 있습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면실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대부분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만큼이라도 좋은 기름을 써서 요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